갑신난리사죠. 자, 갑신난리라는 거는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계하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수구파들의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간의 갈등이 결국은 갑신난리를 일으켰어요. 여기는 수신사에서 갔다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죠? 우정국이에요. 우체국. 이제 근대식 우체국이 만들어질 때, 이때를 시작해서 낙성식 때, 이 계하파들이 너무나도 청나라랑 손잡고 있는 온건 계하파들이 이 계하를 가로막고 있고, 청나라가 배후에서 계속 계하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일본처럼 발전을 급속도로 못한다는 것에 답답해서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낙성식 때 이걸 할 때 일본 군사들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일본 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일본 군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청나라랑 결탁되어 있던 그런 수구파 대신들을 많이 죽였어요. 실제로. 막 죽였어. 근데 또 그때 청나라 군사들이 또 대거 들어와요. 그럴 때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일본이 도망가 버려요. 왜냐면 일본은 큰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갑신정변이 어떻게 됐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 남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민영익이라는 사람은 보빙사라고 미국에 가서 또 수교 맺은 이후에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 갑신정변에서 민영익이 아까 굉장히 피해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영익이 그렇게 엄청난 미국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고 와서도 청나라에 빌붙어가지고 개화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을 답답해했던 김옥균이라든지 아까 서강범이라든지 이런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박영효 같은 사람들이 아주 급진적인 계하파들이 이 사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영익도 어리석은 거죠. 그 미국까지 갔다 왔으면 더 급진적으로 발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근데 이 민영익을 비롯한 11명의 이 보빙사가 미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요. 어떤 선교사님이 기차 안에서 이 갓쓰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 그래서 누군지 봤더니 동양에서 왔는데 청나라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오처 선교사님. 그래서 그 가오처 선교사님이 일본의 그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네요.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해서 조선에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길을 막 놓아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수정 선교사님이라든지 이수정 선교사님이 이수정과 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들어가는 거를 아주 도와주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민영익은 거기 가서 제대로 본 걸 못 봤지만 하나님은 이 민영익과 그 갔던 11명의 보빙사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나라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우리 이 갑신정변은 실패했습니다. 이 원세계에 천국 군사 3,000명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누구죠? 갑신정변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장한 사람들도 갑신정변을 딱 보면서 뭔가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막 일본 사람들이 피해 가더니 또 청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떤 쿠데타를 일으킨 것 같아. 이 계하파들하고. 그런데 청나라가 와서 든든하게 도와줘가지고 진압이 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여론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안 좋게 생각하고 청나라에 대해서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계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계하가 잘 안 되는 이 속내 사정은 모르고. 그렇지만 이 계하파들이 진짜 더 열심히 계화해서 우리나라를 발전해보고자 했던 그 숭고한 뜻은 좋았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잘못됐다는 거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말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관리들과 우리 백성들끼리 따로 일을 하여 독립 자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의지하여 남의 보호만 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백성의 원기가 줄어들고 날마다 잔약해졌다. 이 계하파들도 일본을 또 의지한 거잖아요.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다기보다. 그죠? 그래서 요게 마지막 거 같이 한번 진짜로 읽고 마칩시다. 30분에 맞춰야 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초에 내 나라의 자주 권리를 굳게 하려는 목적에서 일본의 군사를 청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은 본래 자주함의 본래 뜻은 아니다. 하려는 일이 아무리 정대하고 광명하더라도 내가 먼저 남을 의지하면서 남은
남은 따로 서기를 원한다면 남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나를 몰아낸다 하더라도 도리가 성립하는데 이는 복음을 물러나고 독립을 의론하는 자가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진짜 개화파들이 개화를 위해서 또 정말 청나라로부터 우리 진짜 좀 끊어버리고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하자. 이 구식, 그러니까 유교적이고 또 수구파적인 그런 청나라에 얽매여서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개화를 하기를 원했지만 그 뜻은 좋았지만 또다시 일본에게 의지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의론하는 자는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되는 게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 만든 사상이 뭐죠? 주체사상 들어봤죠? 김일성은 주체사상 그러거든요. 우리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저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해.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주체사상적인 말은 하지만 진짜 주체적인가요? 아니죠. 유교를 일으킬 때도 소련한테 다 소련의 그 피터 대제 모략처럼 다 넘어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냥 주체사상은 굉장히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래서 진정한 독립은 죄로부터의 독립이고 진짜 스스로 이렇게 바른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